당신 같은 사람 월급이 내 손에 달렸어. 내 손에 달렸다고. 이 말을 한 남자. 교통사고로 쓰러졌을 때 그 택시 기사가 나타났다. 병원장이 인사한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비 오는 밤 택시 한 대가 병원 근처에 멈춰선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택시에 타더니 기사에게 퉁명스럽게 말한다. 빨리 좀 갑시다. 늦었어요. 그의 말투엔 무시와 권위가 섞여 있다. 택시 기사는 조용히 시동을 걸며 대답한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역. 아시죠? 유명한 곳인데. 남자는 핸드폰만 보며 말한다. 비 오는 날이라 차 막힐 텐데요. 그래서 빨리 가라는 거잖아요. 기사님 실력이 없으신가?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운전을 시작한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고 도로의 불빛이 유리창에 번진다. 남자는 계속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다. 회의 늦는다고? 내가 없으면 회의를 못해. 정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부하 직원을 질책한다. 택시는 빗길을 달린다. 기사는 지름길을 택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하지만 남자는 만족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느려요? 차선 변경 좀 하세요. 지금 차가 많아서요. 비도 오고요. 아유, 답답해. 내가 운전할까요? 그때 앞차가 급정거한다. 기사는 재빠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 차는 간발의 차이로 멈춘다. 남자는 앞으로 튕겨 나갈 뻔했다. 뭐 하는 거예요? 조심 좀 하시죠. 죄송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남자는 한숨을 쉬며 다시 핸드폰을 본다. 그러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이다. 이상하게도 병원 쪽으로 다시 오는 것 같다. 기사님, 여기 우리가 지나온 길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뭐라고요? 풀어가기를 몰라? 남자는 화를 낸다. 기사는 말없이 다시 방향을 튼다. 하지만 이번엔 더 먼 길로 돈다. 남자의 짜증은 극에 달한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드디어 강남역에 도착한다. 남자는 돈을 던지듯 건네며 내린다. 거스름 돈은 됐어요. 기사는 조용히 받는다. 남자가 사라지자 기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낸다. 병원에서 받은 암 진단서와 함께 그는 한숨을 쉰다. 오늘이 자신이 마지막 운행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손님을 안전하게 모셨다. 비 오는 밤 택시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노기사를 무시하고 화를 냈다. 하지만 노기사는 묵묵히 그를 목적지까지 모셨다. 길이 막히자 손님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이딴 길도 못 피해가요? 기사 양반, 나중에 별점 하나 줄 겁니다. 노기사는 묵묵히 운전할 뿐이었다. 그 손님은 유명 병원 투자자로 알려진 남자였다. 제가 의료계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아세요? 당신 같은 사람 월급이 내 손에 달렸다고 봐도 돼요. 남자는 거만하게 웃으며 말한다. 노기사는 백미러로 그를 본다. 50대 후반, 회색 머리에 주름진 얼굴. 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풀릴 겁니다. 기사는 차분히 말한다. 기다리라고. 시간이 돈인 줄 모르세요? 나 1시간이 당신 1년치 수입이에요. 남자는 비웃듯이 말한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조금씩 움직인다. 하지만 남자의 불평은 멈추지 않는다. 에어컨 좀 세게 틀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음악 좀 꺼요. 시끄러워. 기사는 말없이 따른다. 참, 아까 병원 앞에서 탔죠. 거기 내 병원이에요. 정확히는 내가 투자한 곳이지만. 남자는 자랑하듯 말한다. 의사들 월급도 내가 결정해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노기사는 조용히 듣는다.
그의 눈가에 피로가 어린다. 그런데 기사님은 왜 택시를 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남자가 묻는다. 생계 때문입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택시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저축도 못 하겠네. 차가 다시 막힌다. 남자는 혀를 찬다. 아, 진짜 이게 무슨 운전이에요. 나 같으면 벌써 도착했겠어.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앞만 본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그래요. 나는 젊을 때부터 투자로 성공했어요. 노력하는 사람만 성공하는 법이죠. 남자는 운계하듯 말한다. 기사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노 기사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연다. 손님, 저도 옛날엔 의사였습니다. 뭐라고요? 남자가 놀라서 묻는다. 30년간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면허를 잃었죠. 그래서 택시를, 네, 책임지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사고 때문에 파산했지만 그 환자 가족들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남자는 말문이 막힌다. 바보 같은 짓을. 아닙니다. 의사의 책임입니다. 기사는 담담히 말한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생명과 양심 말입니다. 차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남자는 말없이 내린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인다. 노 기사는 다시 시동을 건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하지만 노 기사가 과거 의사였다는 사실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도착 후 손님은 요금 500원 부족하다며 그냥 내린다. 노 기사는 조용히 괜찮습니다. 라며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어딘가 익숙한 슬픔이 있다. 남자는 비를 맞으며 건물로 들어간다. 노 기사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본다. 그리고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20년 전 사진. 의사가 오늘 입은 자신과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다. 그날이 생각난다. 응급실로 실려온 아이. 교통사고였다. 노 기사는, 아니 그때는 김 박사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눈을 감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절규했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의료사고 조사가 시작됐다. 과실이 있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앗아갔다. 김 박사는 면허를 반납했다. 소송은 패소했고 전 재산을 보상금으로 냈다. 아이 아버지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김 박사는 억지로 계좌에 넣었다.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한 장학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김 박사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 후 그는 택시기사가 됐다. 매일 밤을 달리며 숙취했다. 20년 동안. 오늘 그 손님을 보는 순간 알아봤다.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 세월이 흘러 얼굴은 변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그 냉정한 눈빛. 그 분노. 그 슬픔. 남자는 성공했다. 아이를 잃은 후 미친 듯이 일했다. 돈을 벌었다. 병원에 투자했다.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냉혹해졌다. 노 기사는 사진을 다시 넣는다. 500원.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20년 만의 재회. 그는 알아봤을까? 아니, 분명 모를 것이다. 늙고 초라해진 기사를 누가 옛날 의사로 알아보겠는가. 하지만 괜찮다. 노 기사는 그저 그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받는다. 비록 거만하고 냉정해졌지만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가 그친다. 노 기사는 다시 시동을 건다. 다음 손님을 기다린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유명 병원 투자자 의료사고 피해자 장학재단 설립.
노기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남자도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보지 못한 척했지만 마음은 통했다. 택시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500원이 빚. 언젠가 갚아질 작은 인연.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둘은 서로를 알아보면서도 침묵했다. 다음 날 그 손님이 타고 있던 차량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다. 응급차는 그를 실어 나르고 병원 VIP실로 이송된다. 그 병원엔 뜻밖에도 그 택시 기사가 나타난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심해요.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남자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다. 이마에 피가 흐른다. 그의 핸드폰이 계속 울린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복도에서 노기사가 멈춰선다. 간호사가 묻는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면회 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아는 분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흔든다. 지금은 안 됩니다. 수술 중이에요. 노기사는 복도 의자에 앉는다. 손이 떨린다. 어젯밤 뉴스를 봤다. 교통사고 소식. 피해자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달려왔다. 김 박사님, 누군가 그를 부른다. 놀라서 돌아본다. 한의사가 서 있다. 저,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선생님 밑에서 인턴이었던 이준호입니다. 준호. 네, 맞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저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노기사가 묻는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쉰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네. 그분이 선생님과 무슨 관계신가요? 노기사는 대답하지 않는다. 준호는 그의 표정을 본다. 그리고 무언가 떠오른다. 혹시 그 사건이. 그렇네. 그 아이의 아버지야.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다. 그럼 선생님께서. 수술실 문이 열린다. 의사가 나온다. 보호자분 계세요? 노기사가 일어선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이틀이 고비입니다. 노기사는 안도한다. 무릎에 힘이 풀린다. 준호가 부축한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고맙네. 정말 다행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틀 동안 노기사는 병원을 떠나지 않는다. 복도에서 밤을 지새운다. 간호사들이 커피를 건넨다. 준호가 담요를 가져온다. 선생님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야. 여기 있어야 해. 사흘째 되는 날 남자가 깨어난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본다. 간호사를 부른다. 어디? 여기가 병원입니다.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그는 기억을 더듬는다. 빗길, 미끄러진 차, 충격, 그리고 어둠. 준호가 들어온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제가 얼마나. 사흘입니다. 밖에 누가 있나요? 내면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 택시 기사분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진다. 뭐라고요? 노기사가 들어온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다. 긴 침묵. 남자가 먼저 입을 연다. 왜 당신이? 손님 상태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거짓말. 당신, 나를 알아봤죠? 노기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미안합니다. 왜 사과를? 내가 미안해야죠. 어제 그렇게 무례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노기사는 미소 짓는다. 500원. 내가 안 냈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20년의 시간이 흐른다. 노기사는 사흘 밤낮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다. 남자가 깨어나자 둘은 서로를 알아봤음을 인정했다. VIP 실문이 열리자 손님이 놀란다. 당신, 어제 그 기사, 그 순간 병원장이 달려와 인사한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모든 이의 시선이 한 사람 그 노기사를 향한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강민준 이사장님이십니다. 이 병원이 실소유주시죠. 병원장이 설명한다. 노기사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놀라셨나 봅니다. 대체 왜 택시를? 제 취미입니다. 강 이사장이 말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택시를 몰아요. 20년째 하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강 이사장은 의자에 앉는다.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는 창밖을 본다. 저도 한때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환자를 잃었죠. 어린아이였습니다. 남자는 숨을 멈춘다. 면허를 잃고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제 친구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죠. 그 돈으로 이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병원. 그것이 제 목표였어요. 왜 택시를 모십니까? 속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는 남자를 본다. 거리의 사람들. 진짜 모습이 사람들을 보고 싶었어요. 돈과 지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말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다.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연이었어요. 강 이사장이 말한다. 하지만 손님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손님도 아픔이 있으시더군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강 이사장은 일어선다. 이 병원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복도를 걷는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인사한다. 강 이사장은 한 방으로 들어간다. 여기는 무료 진료실입니다. 무료 진료?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곳이죠.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다. 완치된 환자들의 미소. 감사 편지들. 남자는 그것들을 본다. 매년 수억씩 적자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강 이사장이 말한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저는 당신과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남자가 고백한다. 돈을 쫓고 권력을 쫓았어요. 사람은 뒷전이었죠. 늦지 않았습니다. 강 이사장이 어깨에 손을 올린다. 손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강 이사장은 미소 짓는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500원 부족했던 택시비 기억하시죠? 남자는 웃는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다. 네, 꼭 갚겠습니다. 그런 다음엔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한다. 어제 이 오만한 손님과 늙은 택시기사가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 같은 아픔을 겪은 두 영혼.
다음에 또 택시 타실 건가요? 남자가 묻는다. 물론이죠. 일주일 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럼 그때는 제가 기사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는다. 비각의 고햇살이 든다. 20년간 택시를 몰며 속죄하고 사람들을 만났다. 남자는 감동받고 변화를 다짐했다. 그는 사실 병원 재단 이명예 이사장이자 창립자의 아들이었다. 퇴직 후 세상을 배우기 위해 직접 택시를 몰고 있었다. 제 아버지가 이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강 이사장이 말한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셨죠. 돈을 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네,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남자는 경청한다. 강 이사장은 계속 말한다. 저는 이대를 나왔지만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못했어요. 실력은 있었지만 마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아이. 네, 제 손으로 잃은 생명입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강 이사장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래서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병원을 키우고 무료 진료를 확대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그는 창밖 비 오는 거리를 본다. 아버지는 평생 현장에 계셨어요. 환자들 곁에, 힘든 사람들 곁에. 저는 책상에만 앉아 있었죠. 그래서 택시를. 맞습니다. 세상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운전도 서툴렀고 손님 대하는 것도 힘들었죠. 강 이사장이 미소 짓는다. 하지만 점점 배웠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남자가 묻는다. 20년 동안 계속. 네. 일주일에 2번 밤에만. 아무도 모르게. 강 이사장이 대답한다. 재단 직원들도 모릅니다. 병원장만 알죠. 왜 비밀로? 특별 대우받고 싶지 않았어요. 평범한 기사로 대해지기로 했습니다. 손님 같은 분도 많이 만났어요. 그는 솔직히 말한다. 무례한 사람, 화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하지만 그들 모두 이유가 있더군요. 제게도 이유가. 물론입니다. 어젯밤 손님 눈빛을 봤어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요. 투자한 병원들이 적자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더 급했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해결해 봅시다. 강 이사장이 제안한다. 제 병원 경영 노하우를 공유할게요. 영리가 아닌 진정한 일요를 위한 방법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만 이제 바꾸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제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손님이 여기 오신 것도 인연이에요. 강 이사장은 따뜻하게 말한다. 택시에서의 만남, 사고, 그리고 이 재회.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린다. 감사합니다. 정말.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강 이사장이 손을 내민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갑시다. 제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을. 두 사람은 악수한다. 병실창으로 햇빛이 쏟아진다. 복도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돌본다. 이곳은 돈이 아닌 생명을 우선하는 곳. 강 이사장이 아버지가 만든 기적. 그리고 그 아들이 지켜온 유산. 다음 주에 퇴원하시면 같이 택시 몰아요. 강 이사장이 웃는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내 세상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밤이 되면 2대의 택시가 거리를 달릴 것이다. 명예이사장과 투자자.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기사들. 그는 아버지처럼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택시를 몰았다. 남자는 감동받고 함께 일하기로 했다. 그는 사고로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말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오. 진짜 가치는 겉에 있지 않아요. 남자는 침대에 누운 최강희 사장을 올려다본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몰랐을 뿐이죠. 강희 사장은 이자에 안 든다.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명문대 나오고 의사되고.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천천히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죠. 돈 없으면 능력 없는 거라고. 저와 똑같네요. 남자가 중얼거린다. 어느 날은 급실에 노숙자가 실려왔어요. 강희 사장이 회상한다. 더럽고 냄새나는 할아버지였죠. 다른 의사들은 꺼렸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병원장님이. 네, 제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를 정성껏 치료했어요. 씻기고 옷 입히고 약 처방하고. 강희 사장이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이해 못했죠. 왜 저런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래서 뭐라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겉모습을 보지 말고 영혼을 보라고. 그 할아버지는 사실은 유명한 시인이었대요. 강희 사장이 계속한다. 젊었을 때는 부유했지만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죠.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하지만 시는 계속 썼어요. 놀랍네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시집 한 권을 주셨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람이 갇히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남자는 눈을 감는다. 저는 평생 반대로 살았어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강희 사장이 고백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잃었어요. 보호자가 가난해 보여서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네. 옷차림새 보고 빨리 끝내려 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죠. 그의 눈에 회한이 어린다. 그 후로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법을. 택시를 몰면서 더 확실히 알았어요. 강희 사장이 미소 짓는다.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 가장 무례하고 남루한 옷 입은 사람이 가장 따뜻하더군요. 역설이네요. 그게 인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어제 손님을 봤을 때 알았어요. 그가 남자를 본다. 겉으론 성공한 투자자지만 속으로 내로운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눈빛이요. 돈으로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이 있었어요. 남자는 울먹인다. 맞아요. 아무도 모르죠.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 바꿀 수 있어요. 강희 사장이 따뜻하게 말한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 남자가 말한다. 저는 그들을 숫자로만 봤어요. 인건비로. 이제 사람으로 보세요. 각자 사연이 있는 인간으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눈을 보며 인사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강희 사장은 확신에 차서 말한다. 직원 1000명 이름 다 외웠어요. 생일도 가족 사항도.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는 일어선다. 퇴원하시면 저희 병원에 자주 오세요. 진짜 의료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자가 진심으로 말한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손님 스스로 바뀐 겁니다. 저는 계기일 뿐. 강희 사장이 문을 향해 걷는다. 아, 그리고 500원 꼭 갚으세요. 두 사람이 웃는다. 창밖엔 새로운 아침이 밝는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 진심으로 대할 것. 이제 남자는 완전히 변화했다. 며칠 후 손님은 병원비 전액을 기부하며 그의 택시에 감사의 글을 남긴다. 당신 덕분에 인생이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강희 사장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는다. 택시 안에서 발견한 편지. 깔끔한 필체로 적혀 있다. 존경하는 강희 사장님께 재물애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비 5천만 원을 무료 진료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전화가 온다. 여보세요? 그때 그 손님입니다. 아, 퇴원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비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밝다. 제가 투자한 병원 3곳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영리보다 의료봉사에 쓰이길 바랍니다. 강희 사장은 감동한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당신을 보고 배웠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라고. 남자가 말한다. 이제 저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웃으며 말한다. 100명 중 20명 외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들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제가 이름 부르니까 놀라면서도 기뻐해요. 사람은 관심 받기로 합니다. 강희 사장이 말한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죠.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다음 주 금요일 밤 시간 되십니까? 강희 사장이 묻는다. 네, 왜요? 택시 태우러 갈게요. 이번엔 제가 손님이고 손님이 기사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남자는 택시를 빌려 운전대를 잡는다. 서툴지만 정성스럽다. 강희 사장이 뒷좌석에 탄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병원 근처로 갑시다. 그리고 천천히 가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신호를 지키고 양보한다. 행인을 배려한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강희 사장이 칭찬한다. 떨리네요. 당연합니다. 새로운 일이니까요. 저기 손님 한 분 계시네요. 강희 사장이 가리킨다. 세워드릴까요? 그럼요. 가봅시다. 남자가 택시를 세운다. 노인 한 분이 탄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남자는 공손히 대답한다.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집까지만요. 멀지 않아요. 노인이 주소를 알려준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노인이 돈을 꺼낸다. 얼마죠? 괜찮습니다. 서비스입니다. 노인은 놀란다. 왜요? 제가 배우는 중이거든요. 친절을. 남자가 웃는다. 노인은 감사하며 내린다. 강희 사장이 박수친다. 훌륭합니다. 완벽해요. 기분이 이상해요. 남자가 말한다. 뿌듯하고 따뜻해요. 그게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강희 사장이 어깨를 두드린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두 사람은 밤거리를 달린다. 택시 불빛이 어둠을 밝힌다. 어디선가 누군가 그들을 기다린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지친 사람. 이제 알겠어요. 남자가 말한다.
인생이 의미를 뭔가요? 섬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다. 강희 사장은 하늘을 본다. 별이 빛난다. 아버지가 그리울 밤이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알았어요. 당신 가르침을. 택시는 계속 달린다. 내일도 모레도. 세상을 배우는 두 사람. 겸손을 실천하는 두 영혼.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모, 지위, 재산.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마음의 행동에 배려해. 오늘 하루 당신 곁의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진심으로 인사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유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 영상을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